네, 안녕하세요. 애틀랜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현 재외선거관입니다. 오늘 이번 선거부터 새롭게 도입된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저희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정미선 위원이 시연을 하겠습니다. 먼저 PC를 이용한 신청 방법입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검색 엔진을 작동하시고요. 거기서 재외선거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외선거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 화면에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 신청 바로가기 창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 두 개로 나누어서 입력창이 나옵니다. 재외선거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외 거소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분을 말하고요. 국외 부재자는 주민등록 또는 거소 신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 어떠한 거주 정보가 있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정미선 의원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외 부재자의 신분이고요.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과연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겠는데요. 바로 이메일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우편 주소란에 본인의 이메일을 넣고요. 너무 잘한다. @을 넣으셔야 돼요. @64gram. 제가 정미선 위원을 추천한 이유는 인터넷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전자우편 주소를 넣었으면 그 다음에는 자동 입력 방지 숫자를 넣습니다. 네, 이제 하단으로 내려오셔서 검증하기를 누르면 전자우편이 발송되었다는 메시지가 옵니다. 그럼 확인을 하고 이제 본인이 입력한 전자우편 주소로 가서 인증번호가 왔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이라는 메일이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열어보시고요. 그러면 하단으로 내리면 전자우편 주소 인증하기 창이 나오고,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방금 보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을 이용한 접속창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본인 인증을 거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의 부재자, 국외 부재자로 오셨기 때문에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혹시나 재외선거인이 국외 부재자로 오게 되면 어느 단계에서는 당신께서는 입력 정보가 보안이 국외 부재자가 아니고 재외선거인입니다. 또는 당신은 재외선거인이 아니고 국외 부재자입니다라고 전환이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본인이 뭐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아무 창으로 들어오셔도 본인에 맞는 신고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미선 위원이 개인의 정보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성명과 영문 이름을 넣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바로 여권 정보입니다. 국외에 나와 계신 분들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번호가 바로 이 여권 번호인데요. 신고 신청을 하실 때는 온라인으로 하시든 오프라인으로 하시든 이 여권 번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 체크박스 하시고 국내 거소 신고 번호를 적으면 되는데, 정미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민의 주민등록이 살아 있습니다. 국내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자에 클릭을 하고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라든가 주소라든가 잘 기억을 못하더라도 여권 정보만 정확하면 모든 정보는 연계가 돼서 본인은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권 정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시스템에는 여권 정보, 외교부로부터 오는 정보죠. 주민등록 정보, 행정자치부로부터 오는 거죠.
모든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연계돼서 본인이 맞는 선거인인지를 가려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입력을 마쳤으므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미국에 있는 정보를 이제 현지 정보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고요. 현재 연락처라든가 이렇게 전자우편번호를 적게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분이 혹시나 이 신청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보완하라고 하거나 또는 내년에 선거가 다가왔을 때 외국에 있으면 내가 누구를 어느 정당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정보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여기 등록한 번호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과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넣어줍니다. 그 시기는 내년도 3월이 되겠죠. 내년 3월이면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인이 등록한 지역에 해당하는 정보를 다 선거인들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공관, 우리 애틀랜타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적게 되는 주소는 기존 방법, 즉 공관이라든가 출장 접처를 방문해가지고 적는 정보와 동일합니다. 다만 여권 사본이라든가 영주권 증명서, 기타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홈페이지 화면에 입력함으로써 서류가 페이퍼리스로 이루어진다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고요. 자, 이제 국외거소를 입력을 할 텐데, 국외거소는 본인이 살고 있는 현지 미국 주소를 적게 되는데, 미국 주소로 저희가 어떤 우편물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간편하게 거류 접수 공간을 거소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주소가 입력이 되고요. 투표 예정인 공간은 공간에 투표소를 설치하게 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접수 공간과 동일한 애틀랜타 총영사관으로 투표 장소를 본인이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본인이 내년에 3월부터 선거가 있는데 이 기간에 나는 다른 나라에 가 있을 것이다. 영국에 여행을 갈 계획이라고 하면 투표 예정 공간을 영국이라고 하면 선거 관리하기가 편리하겠죠. 그쪽에 인력 수요가 몇 명씩 우리 때는 이때 몇 명이 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 모든 정보가 이제 되었으면 이제 신고 완료가 돼서 정보를 보내겠습니다. 등록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절차는 뭐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입력된 정보를 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여권 정보가 맞는지, 입력한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그래서 정확한 선거인이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올리죠. 그러면 모든 신고 절차는 끝난 것입니다. 현재 트럼프 해놨는데 신고 맞추고 나니까 스케줄이 바뀌어서 아까 말씀드린 네, 가능합니다. 네, 어느 공간에 가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만 해외에서 국외 부재자 신고를 했는데 3월달 돼가지고 한국에 가게 됐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투표를 해야겠죠. 그러면 저는 귀국 투표하겠습니다라고 한국에 가서 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청을 하면 한국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못해요? 지금 현재는 인터넷으로 철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처리하고 다. 예. 지금 한번 다시 가볼까요? 맨 위로 올라가 보시면 지자벨 정보로 한번 가보실래요? 초기 화면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바로 가기 다시 해보실래요? 여기? 맨 처음에 우리가 들어갔던 그 화면으로 들어가면 어떤 메뉴가 있냐면 신청 결과 조회가 있어요. 올라가 보세요. 예. 지금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마쳤고요. 등록을 마쳤고 한번 신청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실까요? 신고 신청 결과 조회에 내려가서 성함과 생년월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청이 완료가 됐고 아마 심사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사무실 들어가서
애틀랜타에서 온 사람 제가 한 번 더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권 정보랑 확인을 하고 제가 OK 사인을 내면 이분은 접수되었습니다라고 하고 다시 신고 신청 결과 조회로 가면 철회 메뉴가 나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 메뉴가 없는데 나중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철회하시겠습니까? 해가지고 철회 신고 버튼을 누르면 저한테 또 메시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철회를 하게 되면 한국에 가서도 투표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 인터넷 PC 화면을 통해서 인터넷 등록을 보여드렸고요. 잠시만 있다가 더 간편한 스마트폰, 휴대폰을 통해서 신고 신청하는 방법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 신청 방법을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웹페이지 찾아오시는 거는 구글링 하시면 쉽게 찾아올 수 있고요. 자, 저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선거인입니다. 국외 부재자입니다. 그래서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화면이 나옵니다.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 창이 나옵니다. 제 메일 번호를 쳤고요. 자동 입력 방지 숫자를 6자리를 넣습니다. 검증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자우편이 발송됐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제 이메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자우편 유효성 검증 메일이 왔고요. 전자우편 주소를 인증을 하면 아까 왔던 창으로 접속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 선거인 정보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저는 국내 거소신고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 정보만 입력을 하고 거소정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입력하고요. 접수 공간은 미국 애틀랜타로 하겠습니다. 투표 예정 공간도 접수 공간 동일하게 하겠고요. 그리고 저는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신고하는 사유를 입력을 합니다. 이제 신고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등록이 완료됐다는 창이 나오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제 신고는 모두가 끝나게 됩니다. 주민등록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먼저 지금 주민등록은 현재 거주 요건을 따집니다. 실제 한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민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어떤 확인 절차도 있고요. 하지만 거소신고는 외국에 계신 분들이 국내 입국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에 갈 때 머물 거처가 있느냐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살 곳을 요청을 하지 않았고 어디 친지 집이라든가 친구 집이라든가 어떤 지점만 등록을 하면 그 한국에 입국을 좀 편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거소신고제가 폐지가 되고 금년부터 재외 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국내 거소에 관한 규정은 내년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까지는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명칭 표현을 쓰고요. 아마 다음 선거부터는 국외 거소라는 자체는 아마 없어질 겁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국내 주민등록자랑 이제 해외 주민등록자를 아마 나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거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크게 어려워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를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의외로
국내 주민등록을 말소시키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민등록이 남아있으면 그분들은 모두 국외 부재자입니다. 유학생이라든가 상사 주재원이라든가 똑같습니다. 30년 전에 이주해 온 사람들은 예, 그때 당시는 주민등록에 전부 다 말소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영주권자일 경우는 그분들은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돼요? 지금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들을 이제 재외선거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재외선거인 등록을 받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반대로 국외 부재자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내가 나가 있다는 신고. 그래서 한국에 어떤 정보가 남아있는 사람과 남아있지 않은 재외 국민들에 대해서 나눈 것이죠. 한국에 이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한국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으면 신고만 하게 되면 정보를 빨리 불러올 수가 있는데 이 재외 선거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어떤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 신청서를 받아서 우리가 입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재외 선거라고 하면은 이 재외 선거인들이 참여하는 선거가 맞고요. 국외 부재자는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지역 내에 없으면은 부재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군대에서 우리 그렇죠. 군대에서 하는 투표가 국내에서 말하는 부재자 투표고, 다만 이 국외 부재자라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한국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 국외 부재자는 이 사람들이 한국에 지역 정보가 다 있다는 얘기죠. 주민등록이 있든 어떤 거소신고 되어 있으면 내가 어느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둘 다 할 수 있고요. 재외선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아무런 지역적 정보가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 선거, 즉 오늘날 말하는 정당 투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다만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가 하나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의 범위는 똑같습니다. 지금 애틀란타 공관에서는 몇 명 정도 국외 부재자가 있다고, 신고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외교통상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보면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한 9만 8천 명의 재외 국민이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 6개 주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고가 됐고요. 저희가 선거권자를 뽑을 때는 한 그 중에 80%, 맥시멈 80%를 봅니다. 그러면 한 7만 5천 명 정도가 아마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자라고 두 신문을 합쳐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몇 명 정도 등록할 거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제 기대치는 한 2만 명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고요. 전에 걸 비교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하고 산술 비교가 좀 힘든 게, 전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신고 제도도 없었고, 그리고 공관을 무조건 오거나 아니면 써서 우편으로 보내야 된다는 그런 좀 제약 요인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동포 기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청하는 게 어렵지 않다더라, 그리고 한번 좀 해보시기로 권장드리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 동남부 지역, 애틀랜타를 포함한 동남부 지역에서 좀 비약적인 유권자 등록으로 해서 좀 많은 유권자 등록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그죠? 그래서 참여 의식도 많이 좀 성숙되고 그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 실제로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그러니까 등록 따로 투표율도 실질적으로 지난 2012년도 재외선거 기준으로 봤을 때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투표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보통 60에서 70% 정도가 됩니다. 그게 어떤 공간이든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 등록률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투표율은 좀 높아진다는 게 이제 주된 이제 분석이고요. 다만 지금 추가 투표소를 위한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재외국민들이 유권자 등록에 참여할수록 그 법안이 현실화되는 게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투표하려면 애틀랜타 와야 되죠. 타주도. 현재 법안으로서는 우리 6개주는 애틀랜타에 투표소 하나밖에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총영사관에서 모든 걸 다 관할하는데 뭐 우리 김 영사님은 또 일요일날도 나와서 근무하신다는데 진짜입니까? 일요일 근무는 재외선거 등록 첫날하고 마지막 날이 공관의 휴일이라도 열게 돼 있는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을 열었던 것이고요. 다만 이제 공관은 물론 주말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말에 공관 외에서 근무를 하죠. 아시는 것처럼 출장 교수를 받으니까요. 마트도 나가고 교회도 나가고.